이 식은 뉴턴의 법칙, F는 ma의 어떤 특수한 경우를 쓴 겁니다. 여전히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항이 바로 진동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항입니다. 자, 진동운동은 여기 있는 이 용수철 보이시죠? 이 용수철에 의한 운동이고요. 이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은 저런 식을 쓰는 거예요. 자, 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제가 뉴턴 법칙의 식을 보여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힘은 복원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복원력은 말 그대로 복원,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국의 근위병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근위병을 옆으로 살짝 밀면은 밀렸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잽싸게. 파리가 날라오거나 모기가 날라오면은 살짝 피하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원래 위치로부터 살짝 벗어나게 했을 때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 계속 흔들리는 게 진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힘이 없는 그런 시스템은 여러분이 살짝 밀어주면 그냥 계속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원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계속 진동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용수철을 당겼다 놓으면 이 용수철이 영원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철은 서서히 그 움직임이 둔화돼서 결국은 멈춰버리죠. 우리 주위의 많은 진동들은 결국 멈춥니다. 이걸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마찰에 의해서 그렇다고 표현하는데요. 마찰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복원력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개혁을 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에는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성향이 있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등학교를 6년 한다거나 여러분이 앞으로 아침에 출근 시간을 6시로 당긴다거나 반발이 있습니다. 복원력이 있습니다. 자, 복원력이 있는 시스템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 그래프랑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밀어버리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서 어떤 안정한 점으로 바로 가서 멈추지는 못합니다. 돌아가려다 보니 원래 점을 지나서 반대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복원력이 생기죠. 다시 돌아오다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사회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어떤 그 서로 다른 생각으로의 그런 다툼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바꿉니다. 우리 뜻대로 바꾼 대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서 쉽게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행이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죠. 언제나 다시 그 반대 방향에 이건 너무 힘들어, 우리 바꾸자. 반대로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면은 또 반대 극단으로 가게 돼요. 또 괴롭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돌아갑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평형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당장은 양성평등을 빠르게 이루어야 되니까 얼핏 볼 때는 좀 급진적인 법안들도 나오고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한쪽 끝으로 간 거죠. 돌아갈까요? 그러면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못 갑니다. 그때는 또 약간 더 치우친 것 같은 반대 법안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 복원력이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폭을 점점 줄여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정점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더라도 이건 자연스러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거를 모든 분들이 아시고 너무 그런 것에 많이 분노하거나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기후 위기라는 거죠. 한때는 온난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도 그 온난화라는 표현이 쓰여 있지만 온난화라는 표현으로 너무 약하다는 지금 주장들이 많고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산업혁명,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1.1도 이상 올랐습니다.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온도가 처음에는 2도라고 그랬어요. 2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2018년에 다시 수정이 돼서 1.5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1.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온도들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특이점,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용수철을 이야기했을 때 용수철을 당겼다 놓으면은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우리 지구의 기후, 우리가 수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우리가 내일부터 모든 행동을 멈추면 다시 지구는 복원력이 있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용수철을 너무 많이 당기면 끊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죠. 너무 많이 당기면 그 다음은 손을 놔도 안 돌아가요. 자, 이런 점이 티핑 포인트인데요. 지구의 티핑 포인트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추정할 뿐이죠. 만약 티핑 포인트가 1.5도라면 1.5도를 지나는 순간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텐데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활동을 멈추고 코로나 때처럼 집안에 콕 틀어박혀서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인간의 손을 떠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은 바로 복원력이 허용되는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그걸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넘어가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우리 인류가 모두 멸종할 온도가 될지도 모르고요. 마치 코로나에서도 어느 티핑 포인트까지는 우리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확진자의 수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로 숫자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것, 지구에 복원력이 있는데 복원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원력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 문제는 저희한테 또 이런 교훈도 주고 있죠. 자, 이제 진동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개의 진동이 있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진에 있는 이 과학자는 하위연스라는 과학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과학자죠. 하위연스는 시계를 연구했었어요. 한동안. 이 사람이 살던 시대의 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하는데 위도는 태양의 위치로 알 수 있지만 경도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정밀한 시계가 있다면 경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걸 연구하던 과학자였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았대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시계를 보니까 이 괴종 시계인데요. 신기하게도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 맞아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 개의 이 진동이 착착착, 우리가 이거 공진이라 그러는데요. 공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멈춰놓고요. 좀 따로따로 흔들어 봤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이들은 다시 공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걸 실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진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면 이것들은 쉽게 공진이 일어납니다. 하위연스의 경우 일어난 공진의 원인은 이 벽이었어요. 하나의 진자가 흔들릴 때 미세하지만 진자가 붙어있는 벽을 흔들고요. 그 벽을 타고 전달된 진동이 상대 진자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생명들도 이런 공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딧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반딧불이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마존이라든가 이 아직도 굉장히 생명종이 다양한 곳에 가면은 반딧불들의 공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관이래요. 한밤중에 깜깜했는데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한순간 반딧불이들이 깜빡 하고 또 조용하다가 또 깜빡 이렇게 숲 전체가 모든 반딧불이들의 공진으로 번쩍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이 현상을 잊을 수 없겠죠. 사실 이렇게 했을 때의 반딧불이들이 물론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체들은. 왜냐하면 이런 반딧불의 공진에 참여하는 반딧불은 모두 수컷이에요.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원래 불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생명 현상 중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혼자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면 멀리 있는 암컷들도 이걸 보고 올 수 있을 테니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진화했다는 것이 현재 생물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좋으니까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반딧불이가 머리가 좋거나 옆에 반딧불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 우리 지금부터 반딧불이 동시에 한번 깜빡여 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는 당연히 다른 반딧불이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깜빡이는 게 유리한 겁니다. 남들이 다 빛을 안 낼 때 혼자 빛을 낼 수 있으면 혼자만 보이겠죠.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대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모든 반딧불이 수컷들이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먼저 깜빡이려고 하는 그 순간 공진이 됩니다. 자, 내가 옆에 반딧불이보다 먼저 깜빡여야 돼요. 그러려고 하는데 옆에 애가 벌써 빛을 내요. 늦었죠. 빨리 내야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진들은 사실 개개의 시스템들은 아주 지극히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패턴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죠. 이것이 이제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진 현상입니다. 인간도 공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이죠.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인데 여러분은 지구의 자전과 공진돼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잠이 오고요.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여러분이 이게 공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 지구의 운동과 같이 긴밀하게 엮여 있죠. 실제로 그 흥미로운 사실은 시차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그때그때 태양이 떴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이 막 들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없어도 스스로의 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면 해가 떠 있지만 잠이 와요. 몸에서 지금 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양이 떠 있잖아요. 너 바보야. 지금 밤이 아니라 낮이야. 내 몸에 시계가 있다는 뜻이죠. 이건 오랫동안 재미있는 그런 자연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맞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며칠 또는 일주일,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2주일 고생을 하는데요. 결국은 다시 새로운 공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시차에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이 밤일 때 그쪽 나라에 태양이 있는 걸 자꾸 보면은 빠르게 맞춰져요. 우리 몸이 빛에다가 공진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완전히 빛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생체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은 물론 앞을 보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24시간 주기를 언제나 맞추는 건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안 맞고 그래서 억지로 맞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 몸에 이런 있는 생체 시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 이 생체 시계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로 2017년 노벨 그 생리 및 의학상이 주어집니다. 여기 계신 이 세 분의 과학자, 이 세 분의 과학자가 밝힌 건 뭐냐면은 사람 몸에는 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밤에 만들어지고 낮에 없어지는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단백질을 조정을 하면 사람이 시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 몸에는 이 지구의 자전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시차의 조정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밝힌 공로로 노벨상이 2017년, 이것도 진동 운동과 관련된 그런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